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대를 넘기면서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줬었죠. 그래서 어제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영하기 전에 여기서 요만큼 갑작스럽게 한 3% 정도 마이너스 큰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다행인 것은 이제 이것도 개파락을 했죠. 나스닥이 개파락했다가 이 빈 공간을 메꿔주면서 다시 채워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석하자면 이제 장전에 발표된 수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투심이 매도 포지션을 향했지만 그래서 시초에 많이 던졌지만 장 중에는 이 가격이 채워주면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마이너스 마감을 했지만 과정으로 봤을 때는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물가지수가 이제 6월 통계죠. 이게 7월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죠. 너무 과거 데이터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본인도 알고 있죠. 이게 6월달 통계를 그대로 내는 건데 이걸 뭐 말장난 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정치인들은 저런 쇼맨십이 좀 필요해요.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따봉을 연달아서 날리지 않았습니까? 괜찮다. 미국 경제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안심시켰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쇼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더라도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투자를 하던 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는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특수 위기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둘이 이제 협력해서 가장 최선의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 유가가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통계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못 믿는 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식으로 좀 쇼를 해서 민심을 안정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일 가격을 볼게요.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6월까지의 통계가 중요하겠죠. 6월 초중까지는 유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전고점까지 이 충격을 받았던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이때도 좀 위기감을 느끼긴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 결국은 이제 마감은 한 113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6월 달에 원유 가격의 뭐 평균치를 보자고 하면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7월 들어와서부터는 이 원유 가격이 이제 뭐 사우디 쪽으로 가서 뭐 합의를 하고 원유 가격을 뭐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도 있고 그리고 비축했던 원유를 또 풀 계획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여러모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조치를 하는 거죠. 제가 말한 조치가 이런 겁니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자금이 이탈하고 외환이 이탈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가격이 불안정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러시아와 간의 어떤 가격 협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선물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와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7월 중순까지 이러한 가격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유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7월에 발표되는 수치부터는 이전에 문제가 되기 전의 수치로 돌아가서 이제 안정화가 될 심리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유가나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미 갈등은 시작이 됐고 에너지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좀 불안정하게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지금도 끝나지 않듯이 이러한 그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달러를 많이 살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이 7월 달 수치가 어쨌든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연준에서도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소해주는 역할로 어느 정도는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올릴 만한 이제 명분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시초가에만 좀 충격을 받았고 그 뒤에는 좀 회복을 해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미국 선물 가격은 장중이죠. 장 열리기 전인데 상승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닌 것 같다. 어제 통계를 통해서 만약 주저앉으면 계속 주저앉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원유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유 가격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기사를 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업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마침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지난 13일 어제죠. 네,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붙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투자를 처리할 계획은 없고 다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하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시간차를 두면서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네, 요게 중요한 것 같죠. 네,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위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난 숱한 여러 쇼크들을 한국 기업이 겪어오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회사 역시도 투자하겠다는 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그 부분을 짚었어요. 이제 탈중국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좋지 않게 당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 시장 이 넓은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탈중국화를 선언함으로써 기업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아니 정치권은 솔직히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진짜 기업들이 다 받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 사태도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그 데미지를 다 고스란히 입고 손해를 보고 뭐 기업이 철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감을 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유럽 쪽에 시장을 진출하겠다. 방향성은 좋지만 섣부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 경제가 좀 데미지와 타격을 전 입을 것 같아요. 과거에 사스 배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많은 수치의 돈들이 손실로 전환이 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게 제재를 받아서 특히나 게임 업종이 그랬죠. 한한령 뭐 걸려갖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불매운동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보통 기업들이 투자하고 뭐 거래를 한다고 하면 중국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고. 그래서 이 리스크는 앞으로 좀 벌어질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근에 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제가 봐도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를 많이 품었다가 계속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반등이 제대로 된 게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좀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으니까 악재도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 순서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애플이라든지 또 테슬라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그나마 조금은 더 반등은 좋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러한 반등도 사실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럼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